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스케치업 루비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콘의 이름은 스케치업 디퓨전이라고 하는 루비이고요. 이 루비 같은 경우에는 AI로 씬을 만들어주는 루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매치 포토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루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비를 가지고 어떤 씬이 작동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일 때 좀 안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린 다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실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창이 하나 뜨게 될 거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로딩이 되면서 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창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보기는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좀 더 임의로 키운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키운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투모니터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키워서 다른 쪽 화면에다가 띄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느낌의 AI 렌더러를 쓸 건지에 대한 부분 하나랑, 여기 보면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9개 정도의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등 뭐 스케치라던가 모델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세팅에 보면은 리스펙트 모델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모델 형상 존중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모델에 있는 선들 있죠, 여기에. 요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향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민감도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게 하게끔 쓰는 게이지 바인 것 같습니다. 요거 3개를 조절해가지고 제너레이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 자체를 저장해서 이미지로 파일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애드씬 같은 경우에는 매치 포토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치 포토라는 기능이 있을 텐데 지금은 없으니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포토라는 기능이 있고, 요거를 쓰게 되면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씬이 만들어져서 매치 포토 씬이 하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거를 약간 나무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챗GPT를 써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톤의 인테리어를 만들어줘 라고 해서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간단하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 해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고요. 로딩이 다 되면은 요 그림이 밑에 3개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 느낌의 3개의 이미지가 발생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같은 경우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애드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애드씬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에 씬이 하나 잡힙니다. 그래서 씬을 보면은 씬이 하나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도 더블 클릭하면은 우리 매치 포토처럼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카펫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조금 더 이제 한번 가미해 볼게요. 이게 보면은 요것만 쓸 수도 있고 요것만 쓸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를 해주면은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 밑에 또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원래 있던 것들이 3개가 있고, 요 위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보면은 여기에 카펫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네요. 애드씬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치 포토 상태가 돌아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울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지죠. 요게 지금은 무료 상태긴 한데 언제 유료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있는 동안에는 자주 쓰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요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화이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 자,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어를 번역하고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인테리어 느낌으로 놔야겠죠. 자, 이거를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를 완성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느낌의 세 가지 인테리어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AI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드씬을 하나 또 추가해주면 맨 밑에 씬이 추가되고 스케치업 상황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의 퀄리티를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이미지를 보내기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이미지 보낼 때는 여기 옵션에 보면 3840이 이제 4K인데 요 라인 웨이트가 0.25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쪽에다가 익스포트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열어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회의를 하거나 진행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느낌일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두면은 아무 명령어도 치지 않고, 자, 여기 펜슬 스케치 있죠? 펜슬 스케치로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펜슬 스케치로 확인해보면은, 자, 애드씬을 걸어서 확인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애드씬으로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그냥 연필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흑백 톤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여기는 어땠으면 좋겠고 저기는 어땠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도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천장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디벨롭 하면은 괜찮은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익스테리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테리어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스케치로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가지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 명령어도 치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상태로만 쳤는데 이렇게 연필도 들어가고 어떤 종이 위에 올라간 느낌도 나고 이렇게 연필로 된 스케치 위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익스테리어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테리어로 해서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그냥 익스테리어로만 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물이랑 뭐 산이랑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산 위에 있는 느낌, 어떤 도시에 있는 느낌도 있는데 애매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명령어를 좀 더 쳐볼게요. 숲속에 들어가 있는 주택 느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해서 추가적으로 명령어를 친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숲속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작업이 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이 되는 것 같고, 요 정도면은 굉장히 쓸만한 느낌일 것 같고, 애드씬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오메트리를 최대치로 올리고 민감도도 한번 최대치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랑 같이 이제 영향력을 올렸는데 크게 뭐 다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선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애드씬을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선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끔 디자인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벗어나는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을 벗어나서도 디자인이 되어 있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에 가장 맞게끔 뭔가 설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제가 카메라에서 보면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이제 돌리려고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패러럴 프로젝션 상태로 직교 상태로 돌리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시 투시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직교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씬을 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완성이 이렇게 됐는데 직교로 만들어지지 않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대한 Z값을 눌러서 0.1까지 이렇게 줄이면 최대치로 이렇게 투시도 상태지만은 요런 정도로 이제 직교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돌리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작업이 되고, 이미지들은 이렇게 무한정으로 작업이 지금 가능합니다. 무료 상태이니까 가능한 거고, 유료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조금 돈을 줘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루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